갑시다. 자, 지난주 한 주 진짜로 너무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지만 느바는 뭐 시작하자마자 한 번도 못 먹은 적이 없고요. 주력 같은 경우 축구도 월요일, 일요일이 좀 아쉬웠다. 금액 올려서 갔는데 승부 봤는데 그래도 좀 크게 이득이에요. 잃어도 그거 잃어도 크게 이득 받고 오늘 또 이번 주 월요일 느바로 또 상큼하게 시작을 했고 해축 3경기 있는데 요거랑 이제 내일 느바 많지는 않아요. 경기가 많지는 않고 이제 MLS 하나 있는 거 요거 잘 조립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느바페 보내드릴 거고 해축 3경기 잘 가보겠습니다. 순두 형님 어서 오세요. 화청님 어서 오시고. 자, 평일 축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는 거보다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총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저는 최대한 제가 봤을 때 안전하게 일단은 짜 놓은 상황인데 첫 번째 경기 엘라스 대 피오. 요거는 솔직히 의견 많이 갈릴만 하다. 여러분들 엘라스 승무나 뭐 프렘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피오 쪽 보시는 분 계신가? 의견이 좀 많이 갈릴만 하거든요. 제차린이 빠지고 베테랑 미드필더 미구엘 벨로소 또 잠시만요. 그리고 전방에 주리치 앙리 계속 빠져있고 피오는 풀입니다. 나 피오 풀라인업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전력적으로 엘라스가 풀라인업의 피오를 상대하기엔 솔직히 많이 빡세요. 쉽게 말씀드려서 피오 같은 경우도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 뭐 브라가 원정 다녀오고 홈에서 경기하고 근데 둘 다 원정은 사실 뭐 경기가 그냥 터졌고 홈에서도 뭐 브라가 맹추를 하긴 했습니다만 피오가 역전까지 해내면서 또 홈에서 마저도 승리를 가져간 부분들 또 어느덧 피오가 지금 살짝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지금 피오가 15위 25점인데 오늘 상대하는 베로나가 17점이거든요. 지면 5점 차입니다. 지면 5점 차로 거의 뭐 가시권까지 들어가는 지금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해외 배당 자체는 피오 쪽이 빠지고 있고 이게 유로파까지 치렀는데 피오가 배당이 왜 빠지냐? 풀라인업이에요. 풀라인업. 그러니까 피오렌티나가 풀라인업이면 거의 더블 스쿼드야 여러분들. 유로파 일정? 그냥 다른 애들 내보내면 돼. 더블 스쿼드 땡입니다. 거의 더블 스쿼드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누가 나와도 뭐 적당히 해줄 놈들 공격수도 뭐 구세기 같은 놈도 한두씩 껴있긴 합니다. 풀라인업이라면은 뭐 전방 톱 자원이나 측면 쪽 자원들 쓰레들이 되게 많아. 수비 쪽도 거의 더블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그런 유럽 대항전에서의 좀 체력적인 문제나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미드필더 쪽의 핵심 보나벤투라 한 놈, 그놈 빼고는 뭐 싹 다 로테이션 돌려도 무방하다. 실제로 직전경기 불화가 전에 약간의 로테이션, 약간이 아니죠. 수비 라인에서 꽤나 다수의 선수들이 돌아갔고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한두 자원, 전방 쪽에서도 한두 자원, 전체적으로 다 돌아갔어요. 거기에 뭐 애초에 1차전 4대 0으로 했기 때문에 2차전에 그냥 슬렁슬렁 뛰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작부터 2골 주고 시작했는데도 역전을 했었다. 베로나는 잘 비비는데 이길 능력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 이길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한 끗 차이로 이기는 거 있죠, 여러분들. 경기는 비슷하게 했는데 한 뚜골 좀 잘 얻어 더 걸려가지고 들어가면 그런 경기 아니면 비록 베로나는 본인들이 잘해가지고 이길 능력은 없어요. 항상 비비거나 뭐 강팀 상대로는 좀 항상 직전경기 로마전에도 로마가 완전 로테이션 많이 돌렸는데도 물론 원정이긴 했습니다만 베로나가 결국에 한 골 먹고 뒤졌잖아요. 이런 부분들 저는 피오가 안 진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피오가 이길 가능성도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원정 피오라는 점 그리고 베로나가 어쨌든 잘 비비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마인의 가능성은 일단은 막 크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데 높아 보이진 않는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무승부에 봅니다. 무승부에.
많이 뜰 수도 있어. 뜰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사이즈는 뜰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홈 베로나 최근에 또 내경 요소 패배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마인까지 좀 빡세지 않을까. 그리고 피오가 풀라인업이어봤자 그래도 피오긴 피오는 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승배무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라치오 대 산프도리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 피오 유럽 대항전 있었잖아요. 라치오 똑같이 유럽 대항전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는 클루지, 여기는 브라가. 피오가 거의 더블 스쿼드이기 때문에 체력 문제가 별로 크지 않다고 했죠. 더군다나 직전 경기가 홈 경기였고, 라치오는 체력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는 주전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뭐 전방 쪽 자원들, 미드필드 애들 그냥 싹 다 갈려나갔어. 심지어 첫 경기 1차전 1대0 퇴장당해서 시작하자마자 10명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3위로 리그, 그리고 3위로 대회, 또 유럽 대항전, 그리고 3위로 3프로. 일단 임모빌레는 뭐 갈려 나갔고 그냥 나이도 많은데 미드필더 쪽 자원도 뭐 루이스 알베르토나 수비 애들은 그냥 싹 다 갈렸어요 거의. 전방 쪽에서도 지금 요 경기가 라치오가 배당 데메리트가 막 크게 없는 경기라고 저는 보는 게, 일단 자칸이랑 그 누구야 페드로가 불투명이야. 출전은 가능합니다. 페드로는 이제 코뼈 골절, 그래서 그 마스크 손흥민이 쓰던 거 그거 쓰고 나오고요. 자카니 같은 경우는 질병 관련 이슈가 있어서 오늘 선발 핏은 모른다. 선발로 뛸지 벤치로 들어갈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제가 말씀드린 라치오는 뎁스가 안 좋아요. 주전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물론 한 명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죠. 임모빌레 나오고 한 자리 필리페 안데르손 나오고 나머지 한 자리 둘 중에 한 명 채우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마스크 손흥민도 상당히 고전했잖아. 이 마스크 때문에 집어 던지고 막 화나가지고 페드로 마스크를 끼고 또 나이도 많은데 그렇다는 점. 자카니 같은 경우 뭐 아픈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100% 핏이 아닐 부분들 여기에 일정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갈려놨고, 밀코사도 오늘 출전 가능해요. 이제 최근에 부상 잠깐 잔부상 당해서 복귀를 했는데 어쨌든 복귀전이라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측면 수비나 뭐 다른 기타 중앙 미드필더들 이런 선수들에도 많이 갈려 나갔다라는 부분 봤을 때 이거 무조건 이길만한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산프 이거 라치오가 잡으려면 산프의 구대기 득점력, 그러니까 무실점으로 막아야 돼. 라치오도 지금 체력 문제나 이걸로 지금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산프가 몰아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때 한 골 먹히면 진짜 경기 이상해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핵마인 없거든요. 핵마인은 안 보여. 막 3대0 4대0 이 정도는 안 보여요. 지금 라치오의 상황과 산프의 지금 강등권에서의 그 비비고 있는, 그래도 쉽지 않긴 합니다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3대0 4대0은 절대 없어. 1대0 아니면 제가 볼 때는 2대0 뭐 1대1로 터지거나 혹은 뭐 그러다가 뭐 극장으로 이기거나 뭐 요 정도 사이드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가능성이 이게 뭐 아무리 산프여도 지금의 라치오의 좀 전방 쪽에서 부상과 일정을 감안한다면 그 로마놀리도 참 수비 쪽의 핵심 자원 이제 로마놀리도 지금 불투명해요. 어쨌든 무실점을 가야지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좀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도 좀 불쾌하죠. 또 여기 세리에야 여러분도 확실한 거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경기에 올인하셨다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공은 둥글고 변수들은 있고요. 다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산프도리의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산프가 한 골씩은 좀 박아주는 팀이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시기들은 한 골이 어려워. 그리고 주리치치도 오늘 빠져있고, 주리치치도 빠져있고, 수비 쪽에 무리오나 뭐 전방 쪽에도 뭐 몇몇 푸세토 같은 애들 빠져있고, 칼리아렐라도 오늘 몸 상태 안 좋고, 물론 라머스랑 가비아데니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리치치도 산프 입장은 좀 아쉽죠. 베테랑이긴 하잖아. 폼은 많이 옛날보다 떨어지긴 했어도. 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또 라치오가 좀 잡을 만한 사이즈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언더 터지면 언더 가능성이 좀 높다. 터지면. 해달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바피아는 확신하고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 경기는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확신하고 갈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1.34 산프도리아와의 홈 경기는 좀 유력하긴 하겠죠. 근데 사이즈상 확실하진 않아. 비아 대 헤타페. 이 경기도 아마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자체로도 이견이 좀 많을 수 있겠다라는 일단 생각은 있는데, 부상자 좀 먼저 보면은 미드필더 중에 코클랭 주로 이제 뭐 백업이나 로테이션 봐주죠. 여기에 뭐 트리게로스 마찬가지로 속도가 좀 있으니까 백업 쪽 봐주는 미드필더 쪽 자원, 뭐 측면 쪽 이렇게 빠져 있고, 전방에 잭슨 쓰레기 한 명 빠져 있고요. 헤타페 같은 경우 거의 풀라인업에 가깝습니다. 거의 풀라인업에 가까운데, 제가 항상 비아레알은 누구 얘기를 하잖아요. 결장자에 지금 있습니까? 제라드 모레노 복귀했어요, 여러분들. 이 새끼 없을 땐 절대 찍으면 안 돼요, 비아레알은. 근데 복귀할 때는 그래도 믿어볼만 하다라는 포인트고, 저는 이 경기는 웬만하면 비아레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최근에 4연패에 빠져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좀 억가도 좀 있었어. 경기를 이걸 다 챙겨봤다면은 살짝 얘네 조금 가뜩이나 뭐 모레노도 없는데 좀 안 풀리긴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요카전에도 뭐 빠르게 퇴장이 나왔고, 바르셀로나전은 이제 진짜 간발의 차이로 꼴찌됐죠. 막판에 그리고 또 넣을 뻔도 했어. 그런 또 그게 있었고, 엘체전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는 솔직히 잘 못했는데 초반에 이제 뭐 득점에 대한 찬스 이런 것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라요랑도 한 끗 승부였는데 비에가 좀 더 잘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패배를 했고, 이렇게 4연패. 헤타페는 직접 발렌시아전 한 골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 그 전에 라요 상대로 개 밀렸는데 뭐 비겼고, AT 상대로 개뽀로 극장골 뭐 넣어서 1대1 1대1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운이 좋았었어요. 운이 좋아서 최근에 헤타페가 뭐 3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 뭐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헤타페는 한 골밖에 기대치가 없어. 한 골. 이걸 만약에 비아레를 상대로 한 골을 박았다고 쳤을 때도, 저는 제라드 모레노가 복귀한 비아레라면 2골 이상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헤타페 같은 경우는 한 골 이걸 넣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경기력이 공격적으로 작업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 사실. 뭐 슈팅 자체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것마저도 뭐 질적으로도 솔직히 뭐 크게 좋지 않은 슈팅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은 비아레를 승 봅니다. 비아레를 승. 어느 번은 뭐 굳이 보면 저득점 쪽 언더 2대0 정도 봅니다. 여기까지.